이 자리에 모이신 기자분들이나 유튜브로 지켜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부터 먼저 개갈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일반이었던 저는 전국 다이버 모집령을 보고 자원봉사를 하러 간 참사 현장에서 MBN과 10분여간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정부는 지금 550명의 잠수사 투입, 헬기 23대, 바지선 120여 척 등 민간군 협력하에 대대적인 구조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다. 구조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다에 나갔다 오신 실종자 가족분들이나 잠수사들의 이야기들은 구조는 전혀 없다고. 민간 잠수사들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는 바 민간 잠수사들을 속히 투입시켜 주시고 빨리 구조를 하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 저의 인터뷰 내용의 요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정부 당국과의 발표하는 정반대의 내용이었고 결국 저의 10분간 인터뷰, 생방송 인터뷰는 지상 최대 구조활동이 이루어지는 줄 굳건히 믿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4년 6개월간 지난하게 진행됐던 해경 명예훼손 혐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임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이 기소한 제 해경 명예훼손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고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 부분과 체포 구속 과정에서 거짓으로 조작되거나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체포 구속 과정에서 가장 더 큰 문제는 바로 언론에 있었습니다. 아노미 상태에서 언론은 제 실명 그대로를 노출했고 저의 과거 행적이라며 언론 발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사들을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시작한 마녀사냥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전부 사실이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해 한 번 마녀로 낙인 찍힌 사람은 억울하다고 나설 수도 없었고 숱한 세월을 그저 흘러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언론과 악플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이라는 병명으로 현재까지도 이따금씩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로 소수의 사람들과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지만 깊은 내용을 공유하지는 못하기에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것을 믿고 판단합니다. 제가 소송을 하면서 승소를 하고 잘 지내는 듯한 평범한 일상 모습을 지켜본 또 다른 언론 피해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기도 했지만 언젠가부터인가 그 사람들에게서 어디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지 못했던 홀로 고립되어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언론 피해자만을 위해 도움을 주거나 연대를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단체를 시작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워치독 역할을 하는 언론 시민 단체들을 찾아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다른 언론 시민단체들은 각자의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식의 단체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2년 전 김영호 기자와의 소송을 승소했습니다. 김영호 기자는 다니던 스포츠월드를 그만둔 후 강용석 변호사, MBC 기자 출신의 김세희 전 기자와 함께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출연하며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가세연으로 또 김용호 전 기자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들의 양산되는 모습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제 마음이 확고해져 갔고 뜻있는 주위 사람들과 단체의 설립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단체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희 단체는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단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며 지원하는 활동을 개진할 것입니다. 피해자마다 필요로 하는 연대의 손길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1부터 10까지 이러한 지원을 피해자마다 다 하겠다라는 원칙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말할 기회를 고민했습니다. 언론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1차적으로 법률 지원과 정신과 상담, 심리치료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론 및 허위 보도 피해자들은 그것만으로 잠시의 위로일 뿐 실질적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최초의 허위 보도만을 기억할 뿐 이후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중에게 정정 보도는 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허락되는 대부분의 언론 피해자들이 언론 중재위 그런 제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하는 이유입니다. 언론들이 피해자들에게 허위 보도를 한 만큼의 지명 또는 방송 출연의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 관련 소송을 했을 때 법원이 판결하는 배상의 평균이 500만에서 1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것조차도 많이 인정되는 판결이 그렇습니다. 언론과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에 적게는 건당 330만 원부터 55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달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인지 송달료도 문제입니다. 1억 원을 청구했을 경우 약 99만 원이 소요됩니다. 법원은 이 모든 금액을 원고와 피고가 절반으로 나누라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00에서 1000만 원 판결을 받아봐야 이동비용, 법원 참석 시 일을 하지 못하는 비용 등을 계산했을 때 피해자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손해인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민사 판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자리를 빌려 공개적으로 조선일보에게 합의를 요청합니다. 저는 2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조선일보 상대로 언론 관련 소송의 최대 금액이라는 6천만 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심에서 조선일보는 판결된 금액이 과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당해 그대로 6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조선일보는 2심 판결이 확정되자 대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2년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처럼 대법원에서 2년 동안이나 이례적으로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을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판결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저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지금쯤이면 엄청난 이자가 붙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1심 판결 이후 2심 확정 시 지연이자까지 꼼꼼히 챙겨주셨던 돈 약 7천만 원을 전부 조선일보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단, 저에 대해 방송했거나 기사를 게재했던 시간, 횟수 등을 총합해 그 기간 동안 TV조선을 포함한 조선일보 계열 모든 신문사 및 TV 매체가 제 보도 및 기사를 통해 올린 트래픽 전부를 공개하고 관련 광고사 수익, 후원금 등 모든 수익을 공개하십시오. 그 관련 수익을 우리 단체에 기탁하거나 4.16 연대에 기탁하고 방송 보도 및 기사 횟수와 지면만큼 제게 지명과 방송 출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측은 언론중재법, 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언론재갈 물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이라면, 이 합의 조건이라면 얼마나 타당하고 공평한 피해자 구제 방안인지 아직 해안을 가지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언론 관계자 및 여러분, 정치권과 그리고 시민사회에 요청드립니다. 이처럼 언론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반론권입니다. 언론중재법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저는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법안 성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민사 판결액은 피해자의 피해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거나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배상액을 올리는 것도 피해자 구제 방안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피해 보도만큼 피해자의 반론권도 반드시 보장하는 법안도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요청합니다. 이를 토대로 일명 홍가입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걸고 싸워온 언론 보도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언론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그 단 하나의 전례를 만들기 위해 많은 것을 잃고 걸었습니다. 누더기가 됐다고 평가받는 언론중재법 협상 과정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수억 원의 소송 비용을 썼습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의 사례로 남으라는 것 같아 더 억울합니다.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피해받은 만큼 돌려주거나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공평이자 헌법이 대원칙으로 세운 정의의 원칙일 것입니다. 우리 언론 피해자들은 절대 숫자로 하나의 사례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을 정의 구현을 위해 연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인 인터넷 연대 등의 창녀는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내용이 포함된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 고구마 국수 까는 할머니께서도 시위원할 수 있고 술집에서 술 따르던 도우미 아가씨도 사회운동가가 될 수도 있지. 과거에 머무르라고 하는 거 그거 엄연한 폭력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단체에도 과거 갖가지 과거 전력을 가진 피해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피해를 본 그 누구와도 연대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말할 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단 하나의 원칙을 지키며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